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눈이 다 초롱초롱해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식생활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보이나요? 자, 제목은 건강한 식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지요? 오늘 강의 목표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식생활이, 음식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약 그동안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감기약. 또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적극적으로 손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근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유인물 하고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좀 달려가도록 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손들어줘서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위장약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그만큼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하루 세 끼는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먹는 거 좋아하지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나이 먹었다, 애 먹었다, 떼어 먹었다, 겁 먹었다, 이용해 먹었다, 말아 먹었다, 또 뭐 있죠? 또 미역국 먹었다, 겁 먹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더웠지요? 더위 먹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감동 먹었다. 그러면은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 너희들이 다 먹고 다스리고 잘 살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나 있죠.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식욕의 욕망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먹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류가 타락한 그곳에 구속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근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욕의 욕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식욕에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예, 다니엘이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여러분 18살 있어요? 오, 18세. 근데 18세 때 자, 식욕이 왕성해요? 밥 먹기 싫어요? 예, 왕성해요. 근데 그때 이 바벨론 왕궁의 왕립사관 학교에 이 다니엘이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궁 안에 세워진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한 음식을 먹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찾아가서 황관장님, 다른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 다른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주는, 왕이 주는 맛있는 고기와 음식, 포도주 먹는 젊은이와 제식과 물만 먹는 저와 비교하여서 저분대로 해 주십시오. 아주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식단이 제식과 물이지요. 예, 그래서 했어요. 열흘 후에 황관장이 보니 고기와 포도주와 여러 맛있는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이 다니엘이 더 아름답고 얼굴이 윤택하게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절제된 식생활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실천한 노력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그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암 환자들과 살면서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제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은 안 먹고 또 사탕도 먹고 또 식사 때가 아닌데도 또 막 먹었어요. 간식 식간에 이것저것 뭐 보이는 대로 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아무 무질서하게 그렇게 식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요, 물도 생각날 때 조금만 마셨어요. 물도 잘 안 먹고요. 무질서하고 마음대로의 식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배변을 3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 번 변을 보려고 하면은 막 그 변이 굳어서 어떨 때는 막 출혈까지 됐어요. 그래서 배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암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채식, 현미식, 뭐 견과류, 과일, 채소 이런 자연 식생활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화장실을 갔는데요. 황금변이 쫙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변기를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원인이 나의 식생활에 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배변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그 변비약 둘코락스를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루틴으로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지? 그런 또 두려움도 약간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이 식생활에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때부터 이 암 환자들을 상담해 보니까요. 전부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계속 고기를 먹으면 나도 암 환자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23년 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식생활 개선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없었습니다. 제가 위암이나 직장암이나 대장암으로 반드시 죽었습니다. 제가 그 식생활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지요? 유인물에 다 있어요.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지요. 우리 유전자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그 세포질은 세포핵을 둘러싸고 있고요. 또 세포질은 혈액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혈액은 우리 몸의 독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축적된 독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기능은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처리해주고, 우리가 또 몸에 병이 왔을 때, 또 적군이 왔을 때,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피가 났을 때 피가 안 나도록 해줍니다. 근데 독소는요, 우리의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독소예요. 그리고 우리 신체 기능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독소입니다. 근데 독소가 왜 쌓일까요? 식생활 습관이에요. 자, 습관이란 하루 이틀에 끝나요? 습관이 계속 쌓여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에 길들여진 습관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요, 우리 식생활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가요. 자, 우리 몸 안에 세포예요. 자, 어때요? 보기가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막 너무 흉측스럽지 않아요? 자, 우리 세포, 이 혈관 아니요. 자, 이 꺼멓게 나오는 거 보여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독소. 독소가 쌓이면 이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독소가 쌓이면. 그럼 이 밑에는 새카맣지요. 자,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적혈구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근데 독소가 쌓인, 너무 흉측스럽지 않나요? 왜? 형체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아니면 독소가 없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음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왜 중요할까요? 당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사슬은요, 자, 우선요, 자, 우리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 세포 단면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이 매꼬만 거는 옛날에는요, 옛날 사진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털이 막 나 있잖아요. 세포 표면에. 우리 전자현미경이 발달이 되어서 이제 세포 털까지 다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과서가 달라졌어요. 자, 이게 세포 사진이에요. 자, 털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세포예요. 세포가 이렇게 막 숨을 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혈관 잘라놓은 단면도예요. 여기 세포털이 안에도 이렇게 수북이 나 있잖아요. 근데 당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세포털을. 이 털이 사슬 모양으로 엮어져 있어서 당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세포털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서로 대화를 한대요.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딱 들어오면은 막아내야 돼. 그리고 그 나쁜 균을 잡아먹고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군, 내 편이 딱 들어오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면역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털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세포털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호르몬을 조절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 몸이 세포털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 몸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은요, 그 많은 음식물의 영양분이 어떻게 돼요? 전부 배설해버려요. 다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포털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전자현미경이 점점 발달이 되어서요. 백혈구 세포, 면역 기능을 하는 백혈구 세포를 찍었어요. 찍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에 털이 있어요, 없어요? 오, 털이 막 나 있잖아요. 여기 세포에 나 있잖아요. 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세포에 털이 있어서 이 털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의사소통을 해서 내 몸을 지켜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나쁜 음식, 좋지 않은 음식 여러 가지를 막 넣으면은요, 세포 털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점점 빠지게 되면 암세포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털이 한 개에 10만 개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서 한 3만 개 정도예요. 근데 암 환자는 10,000개 이하예요. 예, 여기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그래서 암세포는 어떻게 되는가? 예, 털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털이 서로 의사소통한다고 그랬죠. 신호를 받아들여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내 몸을 보호해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를 받지 못한, 털이 없으면 신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음식물이 중요해요. 우리가 충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 당사슬, 털이 많이 나겠지요. 근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털이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면역 기능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예. 예, 그래서요. 여기 지난 10년 동안 노벨 생리의학상을 6번이나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만 6번 노벨 의학상을 탄 거예요. 여기 미국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2006년 1월에도요. 음식물이 유전자를 바꾼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음식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소가 이 유전자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예, 건강하기도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 실험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물을 약으로 삼으시어 음식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음식물이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으로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세포하고 대화하는데 꼭 사용되는 거예요. 공유지요. 공유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 이것은 우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고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거.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으니까요.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예, 지방은요. 비타민을 흡수해주고 호르몬을 만들어줘요. 호르몬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그리고 바이타민은요. 또 무기질하고 이것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주 소량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에요. 이 무기질과 비타민이 과일하고 야채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법,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에게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채소하고 곡류하고 견과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노아 홍수 여러분들 알지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969살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구 환경이 확 바뀌었잖아요.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확 짧아졌지요. 969살에서 120살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죄 지은 인간이 오래오래 살면 그만큼 죄를 더 짓는다 안 짓는다?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셨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면은요 통곡류를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현미밥 통곡류 먹는 사람이요, 쌀밥 먹는 사람 흰쌀.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식감,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입에 먹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하고 하나님이 주신 식생활 법하고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틀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곡류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다 잘라 먹으니까 거기에 단백질이 25%가 들어있고요. 19가지 영양소를 다 잘라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곡류의 비타민, 무기질 뭐 여러 가지 양분들이 아주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소화를 하려면은요 음식을 우리 입으로 넘기지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소화 흡수해서 십이지장으로 가서 또 소장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소화시켜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해요. 여기까지가 소화 시간이 5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리고 이제 대장으로 싹 보내요. 그러면은 대장에서는 남은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또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직장 변이 되어 나오기까지 25시간에서 30시간이 걸려요. 아이고. 그런데요, 섬유질이란 말 들어봤어요? 섬유질은요, 통곡류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섬유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은 우리 몸 안에 노폐물과 독소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다 변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섬유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요,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흰밥, 흰밀가루, 고기 이것은요 통과하는 시간이 70시간. 70시간에 며칠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밀가루 음식 좋아해요? 어때요? 네, 너무 좋아하지요. 예, 손을 번쩍 들었어요. 흰밀가루도 다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빵집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빵을 좋아하고 국수 뭐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흰 밀가루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유인물에 있죠. 중독성이 있어요. 이 밀가루에 에소루핀이라는 마약 성분이 있어서요. 이것이 자꾸 땡기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을 땡기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튀김, 무침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늘 땡겨요, 그게요. 보면.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해요. 제가 탄수화물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또 막 혈당이 빨리 오르게 해서 밀가루 많이 먹으면 또 살이 또 찌게 해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산성화시키고요. 이 밀가루에는 인성분이 많아서 칼슘을 밖으로 빼내버려요. 자, 여러분들 칼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들 지금 한창 자라는 청소년기잖아요. 그럴 때 더 칼슘이 더 필요해요. 성인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계속 칼슘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곰팡이 수를 증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작아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자, 보이죠, 여러분? 밀가루, 예. 야, 그런데요, 밀가루를 왜 또 먹지 말아야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90%가요, 수입해오는 밀가루예요. 여기 보세요. 농약 대량 살포 해놨죠. 그래서 이 밀가루 안에는요, 밀가루가 올라면 배를 타고 3-4달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밀가루 안에는 방부제, 뭐 표백제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뿌려요. 많이 뿌려서 배로 싣고 와요. 근데 옛날에 밀가루는요, 이렇게 좀 오래 두면 상했어요. 여러분 요새 밀가루 상한 거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몇 년 가도. 그게 뭘 말해주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부제를 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가루 대신 통밀가루를 사용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우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잖아요. 우리가 힘나라고 이제 단백질, 야, 우리 뭐 고기 먹으러 가자, 힘이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육류의 단백질은 20.1%가 있어요. 근데 콩에는 41.3%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육류 섭취하는 그 분량이요, 30년 사이에 14배가 증가했어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나가서 이제 한식을 먹으려고 찾아보면은요, 전부 고깃집이에요. 한식이 꼭 어디 미리 알아두고 가지 않으면은 한식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고기는 어디에서 얻어요? 고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가 이 깨끗한 이 푸른 초원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또 깨끗한 물을 먹고 햇빛을 잘 쬐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뛰어놀면서 자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소를 좁은 공간에 가둬서 더러운 공기를 마시게 하고 합성사료, 막 항생제, 소가 죽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병 걸리지 말라고. 그 나쁜 환경이니까 당연히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항생제를 주는 거예요. 살충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성장 호르몬 빨리 키우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을 줘서 키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초제, 살충제 이렇게 나쁜 것들을 이 소가 먹고 어떻게 돼요? 그 소 몸 안에 독소가 자꾸 쌓여요. 그거 우리가 또 먹어요. 우리 맛있게 먹지요? 예? 소고기 안 먹어요. 잘하고 있어요. 돼지고기만 먹어요. 예, 돼지 한번 봐요. 자, 예. 예. 소 사진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 있어요? 꼬리가 없어졌어요. 이 소 목장에 가면 이 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소 키우는 사람 탁 치잖아요. 꼬리를 탁 치니까요. 그 소 키우는 그 사람의 편리함 때문에 이 꼬리를 잘라버려요. 마취도 없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스트레스에 이 소가 고통을 받겠어요. 예. 그래서 또 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요. 자, 이거 소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먼 차를 타고, 소를 이제 죽이러 도살장에 가면 아무것도 먹이지 않잖아요. 며칠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은 뭐 아주 넓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소가 이 죽는 순간 얼마나 배고프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피가 다 독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예요. 미국에서 생산된 항생제 80% 이상이 가축의 동물에게 투여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쓰려고 했는데요. 전부 동물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아까 돼지고기만 먹어요. 그랬어요. 친구,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좁은 철장에 돼지가 이렇게 다 정말 끼어 있는 것 같죠? 이 울타리 좁은데 몸도 돌릴 수 없는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 여기 돼지 꼬리도 잘라요. 그리고 이빨도 뽑혀요. 거세도 당해요. 아무 마취 없이. 자, 이 좁은 공간에 누워서 살만 찌우려고요. 주인들은 살만 찌워서 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신한 돼지는요,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좁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돼지의 습성은요, 더울 때 주둥이로 막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막 몸을 비벼요. 뒹굴면서 더위를 식혀요. 그런데 자, 콘크리트 이 바닥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피해요. 자, 피해요. 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 치킨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치킨이요. 우리 닭이 막 들판에서 막 풀하고 벌레하고 먹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 지금 여러분들 받아 있는 게 A4 용지잖아요. 그보다 더 작은 공간에 이 닭들이 갇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숯병아리는 태어난 날 분쇄기로 들어가서 다 죽어요. 숯병아리는 알을 놓지 못하니까 다 죽여버려요. 태어난 날. 자, 그래서 닭 사료에 또 각종 항생제 들어가죠. 방부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 착색제도 넣어요. 여러분 착색제 알아요? 친구, 착색제는요, 노란 색깔 나는 게 착색제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요, 이 막 마당에 자유롭게 뛰어놀게 만든 닭 계란은요, 알이 센 노랬어요. 그냥 노란 정도가 아니고 센 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24시간 불 켜놓죠. 그리고 이 좁은 곳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먹여가지고, 그리고 또 닭을 키울 때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노란 색깔, 계란 노른자의 노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착색제를 또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계란 노른자 기억나세요? 지금 노래요? 어때요? 누르스름하잖아요. 노랗지 않잖아요. 색깔이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닭부리가 너무 멋지잖아요. 꼬리도 멋지고. 그런데 닭은요, 그 자연에서 막 모이를 찾아서 막 이렇게 쪼아먹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닭 입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니까 서로 죽이거든요. 물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마취 없이. 꼬리도 이렇게 멋진 꼬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닭이 그 뾰족한 부리로 꼬리를 물어뜯고 서로 싸우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닭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전부 걷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알이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사구조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닭이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류가 나쁜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육과정에 여러 가지 항물이 축적되고요,
그리고 발암물질 75%가 육식을 통해서 섭취가 돼요. 자, 이런 가공, 육류 가공 캔에요. 이렇게 많은 이 고기 안에 여러 가지 화학 조미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 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지요. 너무 나쁘다는 거 이게요. 그래서요 2,700여 종이 있어요. 와, 대단하지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막 이렇게 탄고기를 먹든지 또 과다하게 많이 먹든지 이러면은 이게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돼서요 더 많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자, 뭐 6개월 전에 잡은 고기예요. 소예요. 고기예요. 먹음직스러워요? 어때요? 그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물들인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위암이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장암이요. 115%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대장암 1위가 됐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내가 뭘 먹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40불 이내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잔이라는 사람의 식사는 이것이었어요. 치킨, 치킨 많죠. 그리고요, 데디라는 사람은 스테이크 먹었어요. 그리고요, 니키라는 사람은 스테이크, 통닭, 호두파이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스테이크요. 다 소세지, 다 고기 좋아하죠. 근데 여성을 30명 이상 살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나도 좋아했어요. 자, 이 사람은요 17살이에요. 여러분 나이에요. 치킨 다리 쫙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먹을 때 이제 싱싱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채식이 주는 유익은 여러분들 유인물에 다 있어요. 자, 지나갈게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데요. 이 균형 잡힌 식사는요. 탄수화물, 우리 아까 필요한 영양소 말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있다고 했죠. 요거를 65%, 단백질은 15%, 지방은 20%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한 끼 식단에 균형을 맞추어서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국수 한 번만 먹고 또 한 번은 다른 한 개만 먹고 배는 잔뜩 불러요. 근데 균형 있는 식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요, 통곡류고요. 그리고 단백질, 또 지방, 이거는요 식물성 지방이에요. 그리고 천연 비타민. 그 다음에 유기미네랄, 무기미네랄도 있는데요. 유기미네랄은 우리 몸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영양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합성 비타민 약국에서 막 사 먹잖아요. 사 먹지요? 여기 나왔어요. 바이타민 C 나오잖아요. 일찍 죽는다. 그리고 합성과 천연은 우리 몸의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0%는 신선한 야채와 잡곡으로 또 견과류와 과일로 또 콩 20% 해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아주 알칼리성 체질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제하고 가공한 식품은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정제 가공은요 다 깎아버리고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은 다 깎아버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공식품 중에 1위가 라면이에요. 농심에서 2015년도에 부대찌개 라면이 나왔어요. 근데 자, 먹어본 사람 부대찌개 라면.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5개월 만에 나온 지 5개월 만에 100억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야식으로 3달간 라면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라면을 먹었어요. 밤에 공부하면서. 그 결과 위암이 걸려서 수술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스턴트 식품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양소가 잘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양이 없고 그냥 열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여러분 유인물 다 보세요. 그래서 이 인공 첨가물을 넣어서 색깔을 좋게 보기 좋게 먹임직스럽게 만들고 또 오래 둬도 썩지 않으니까 오래오래 놔두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비행 청소년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요. 이 식생활이 이래요. 콜라, 탄산음료, 사탕. 제가 비행 청소년들하고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물 반찬하고 이렇게 딱 차려 놓으면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반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밥을 먹어요. 식사 시간에. 근데 고기가 딱 나와요. 조용해요. 말없이 고기만 계속 먹어요. 고기 나오면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가공식품, 탄산음료를 아주 많이 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요. 예. 비행 청소. 아이 고마워요. 질문해 줘서요. 범죄한 청소년. 그래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은요. 분노가 많고 성격이 아주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 연구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식품 첨가물, 이 식품에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많이 넣는데요. 요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만든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안 먹어요. 이게 얼마나 색깔 예쁘죠? 그리고 맛도 있죠? 근데 라면에 48가지 이상의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에 표백제, 감미료, 착색제, 발색제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매일 60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먹을까? 25kg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유인물에 있어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강력한 발암 물질이 이 식품 첨가제에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햄 좋아하잖아요. 소시지 좋아하잖아요. 빨그스름 하잖아요. 거기 아질산 나트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우리 김밥 안에도요. 단무지 뭐 여러 가지 안에 다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예. 여기도 다 있어요. 15가지 첨가물이 있어요. 떡에도 5가지 첨가물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트에 가면은요, 뭐 연근, 우엉 뭐 이런 거, 도라지 이런 거 막 잘라놓고 팔잖아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자연 그대로는 이래요. 그 다음에 설탕물 담근 거, 오른쪽에 식품 첨가물, 아항산 나트륨 하면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뭘 살까요? 누런 거 사요? 깨끗하고 하얀 거 사요? 하얀 거 사요.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여기 딱 비교가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엄마하고 갔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깨끗한 거 사지 말라고요. 예, 누런 거, 더러운 거는 아니고 누런 거예요. 자, 바나나도 이렇게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나잖아요. 여러분, 뭐 양배추나 또 이 샐러리 이런 거요, 양상추 이런 거 딱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자,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예뻐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게맛살에는 게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게 향만 넣었어요. 화학품으로요. 그래서 값싼 수입 명태 여러 가지 화학 조미료를 넣고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24가지 들어있어요. 아이스크림 25가지 들어있어요. 자, 젓가락에도 표백제가 들어있어요. 자, 청소하는 이것에도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요, 이거를 계속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이런 복통, 기관지염 이렇게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과일을 먹을 때는 식전에 꼭 먹어야 돼요. 식전에 먹는 이유는 과일은 한 2시간 정도 소화시간이 걸려요. 그럼 다른 음식은 한 5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먼저 소화되고 그 뒤에 과일이 들어가면 과일은 음식보다 먼저 소화가 돼서 정체되어 있어서 알코올로 변해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는 거, 견과류 한 줌 안에 들 정도로 이제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간식을 먹지 않는 거. 자, 여러분들 간식이라는 거는 식간에 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뭐 떡이나 뭐 옥수수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식사 시간에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식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그 식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식간에 예전에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먹었어요. 지금은 식간에는 물만 먹어요. 그래서 식간에는 먹지 않아요. 식간에 계속 먹고 하면 나는 맛있는 음식물이지만 내 몸은요, 일감이잖아요. 일거리잖아요. 그래서 일거리가 들어오면 또 일을 해야 돼요. 소화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위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쉬고 일하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쉬면서 막 먹을거리를, 일거리를 막 내 입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는 게 암이에요. 예? 예. 아, 소량의 과일이라도 식전에 먹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잘 씹어요? 안 씹어요? 어때요? 잘 씹어 먹어야 돼요. 씹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독소로 쌓여요. 예, 독소로 쌓여요. 그리고 이제 과식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과식하면은요, 제가 옛날에 무식해서 과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남는 그 음식물은요, 전부 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과잉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죠. 먹는 거는 쉽고 살 빼기는 어려워요. 다이어트 2%밖에 성공을 못해요. 지금 비만 인구가요, 남성이 2명 중에 1명이에요. 여성은 3명 중에 1명. 앞으로는요, 2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에 이제 비만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6조 8천억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돼요. 25년에는 2명에 1명이 비만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갈수록 비만율이 늘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식을 하는 거예요. 소식. 자, 질을 실험해 봤어요. 한 집단에서는요, 칼로리를 60%만 먹였어요. 한 집단에서는 이렇게 절식시킨 60%만 먹인 쥐는 48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한 집단에는 마음껏 먹도록 했어요. 30개월 살았어요. 그리고요, 또 운동량을 연구해 봤어요. 60% 먹인 쥐는 4km 달렸어요. 근데 마음껏 먹은 쥐는요, 200m. 여러분 4km하고 200m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는요, 경기하기 전에 고기 안 먹고 또 그리고 음식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이 마지막에 10번째, 과식하지 않고 또 간식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요. 요거는요,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싹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배불러 이제 그만 먹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이제 비만인 사람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배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위가 비어 있을 때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가 2000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는 우리 위가 비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을 해요. 병든 세포, 병든 유전자 이런 걸 다 치료해요.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줘요. 우리가 위가 비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금식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늘 소식하고 가식하지 말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몸 안에 모든 노폐물과 독소가 빠지고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근데 시간이 빨리 해도 여러분 많이 갔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오늘 배운 대로 먹을 것, 안 먹을 것 잘 정해서 잘 먹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